요거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문제 풀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0명의 사람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저장 공간은 200바이트. 자, 그리고 10명이니까 네임 카운트. 자, 요거는 저희가 C 언어 마지막에 배웠던 디파인 매크로인데, 자,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거 안 쓰고 20바이트 10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게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없애고. 자, 200바이트의 공간, 캐릭터 공간이 존재하고요. 여기다 10명의 사람 이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0명이니까 반복문 10번 돌려서 스캔F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고요. 자, 네임스의 i번째 주소를 넘기면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수라는 거죠. 퍼센테이지는 주소를 넘겨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사람 이름이라고 가정하고 치면은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죠. 정확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문자를 한 개로만 하면은 다시 한 개로만 하면은 뭐 이것도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원인을. 자, 역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names라는 건 200바이트짜리 공간이에요. 이렇게 생겼겠죠? 200.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사람의 이름을 저장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스캔F를 해서 이거 저장하는 방법이 주소를 넘겨준 그 주소로부터 우리가 입력한 값을 저장해준다 그랬죠? 스캔F의 %s가. 자, 그러면 이 names의 i가 0부터 1씩 증가하니까 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왜 이렇게 실수를 하시냐면 배열이 뭔가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써서 그래요. 계속. 근데 배열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나눠서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의미를 보시면 돼요. names는 캐릭터 200개짜리 배열이고요. 요 i는 뭡니까? 뭐 어떤 무언가가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계속 강조를 드리죠.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죠. 그죠? names라는 주소에다가 포인터 연산을 i만큼 해서 찾아가는 표현이 곧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를 붙이면은 이거 자체가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포인터 연산 규칙 다 알고 있죠? 어떤 주소에다가 더하기 빼기 할 때 산술 연산처럼 정말 그만큼 더하고 빼지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주소의 타입, 크기만큼 이동한다 그랬죠? 네임스가 캐릭터 타입이니까 i가 만약에 1이면 이 주소로부터 1바이트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네임스의 0번째는 여기를 가리켜요. 네임스의 0번째의 주소죠.
자, 그리고 만약에 네임스 요거 1이라고 하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임스 시작에서부터 한 번 이동한 거죠. 한 번 이동하면 캐릭터형이니까 1바이트 이동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여기가 이만큼 1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네임스의 1번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네임스의 1번 주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1바이트씩 이동을 해요. 1바이트씩. 그럼 여기가 2번째, 여기가 3번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자, 그러면 저장을 할 때 이게 스캔F 이용해서 저장하면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 입력 값을 어디? 우리가 넘겨준 주소로부터 차곡차곡 저장해 준다 그랬죠. 제가 만약에 ABC라고 엔터 치면 이 입력 값을 어디에 저장해 준다는 거예요? 저장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다 저장해 주겠죠. A, B, C, 그죠? 1바이트씩. 그 다음에 폼은 2회차 돌 때 0에서 이렇게 1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기에 주소가 어디냐 이걸 알면 돼요.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부터 또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번째를 BBC 이렇게 하면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BBC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B, B,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버퍼 쓰여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저장했던 ABC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이 한 글자 빼고는 다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2바이트 여기 두 번째부터 저장이 됐죠. 만약에 또 세 번째 이렇게 CCC 하면 여기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서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어딜 가리킵니까? 바로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CCC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 또 사라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앞에 한 글자만 빼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원인이 이제 알았죠. 주소를 우리가 잘못 넘기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해서 0번째가 무조건 첫 번째 사람 저장되고 이렇게 1 하면은 첫 번째 사람 거 저장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거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배열의 시작 주소로부터 내가 얼만큼 이동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려면 내가 만약 첫 번째 사람을 ABC라고 이름을 만약에 저장했다라고 하면 문자열은 널까지 해야 되니까 적어도 내가 4바이트를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데 썼구나 기억을 해야 되죠. 왜냐면 그래야 여기서부터 또 두 번째 사람 이름을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사람도 만약에 4바이트면은 이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야 세 번째 사람을 여기서부터 또 저장하겠죠. 자, 근데 사람 이름 길이가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세 글자,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두 글자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3이죠. 널까지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세 번째 사람 이름을 저장할 땐 4바이트 건너뛰고 3바이트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저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이전에 사람들의 이 이름 길이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이거 사람의 이름 길이를 기억하는 것 되게 피곤한 일이죠. 별 의미도 없고. 그죠? 단지 다음 사람을 올바르게 저장하기 위해서 이전 사람이 얼만큼 저장되어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 길이 외워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두 글자든 세 글자든 네 글자든 그냥 모든 사람의 이름을 뭘로 보는 거예요? 대충 20글자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글자만 쓰고 나머지는 비워두더라도 다음 사람은 또 여기 20바이트를 이용해서 사람 이름을 두 번째 사람 저장하고 또 20바이트 이용해서 세 번째 사람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 찾기가 우리가 수월하죠. 왜냐면 모든 사람의 이름의 저장 크기를 동일하게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동일한 크기로 연속된 자료. 이 배열이잖아요. 그죠? 이거 배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열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썼었냐면 기본 자료형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 쇼트, 인트 이런 거 이제 크기가 딱 정해져 있죠.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20바이트짜리 자료형이 없잖아요. 시연에 20바이트 자료형이 없습니다. 뭐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짜리만 있지 20바이트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배열을 캐릭터형 배열로 쓰면은 1바이트씩 움직이고 이걸 뭐 인트형 이렇게 써도 4바이트씩 움직이고 그렇죠?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롱롱으로 해도 8바이트씩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20바이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20바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용 1바이트짜리, 2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8바이트짜리 중에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곱하기 20 하면은 20바이트가 나오고 이거는 곱하기 10 하면 20바이트가 나오고 이거는 곱하기 5 하면 20바이트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배열이 종류가 뭐예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바이트짜리니까 몇을 곱하면 20바이트를 얻을 수 있다? 20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20이 나온 이유는 그냥 이거 20을 우리가 10명 저장해야 되니까 여기서 10개로 나눈 것 뿐입니다. 무조건 20바이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200바이트 공간에다가 10명의 사람 이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 이름을 다 동일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1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20이 나온 거고. 그래서 20바이트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저장해야 찾기가 편한 거죠. 자, 그러면 20바이트씩 움직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저장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회차 스캔F가 두 번째 돌 때는 이 첫 번째로부터 몇 바이트? 20바이트 뒤인 이 주소를 찾아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인터 이동하면 되죠. 첫 번째 주소로부터 20바이트 떨어진 공간까지 이동하려면 이 캐릭터형 주소에다가 뭘 하면 된다? 플러스 1 곱하기 20을 하면 되죠. 저 정확히 그러니까 20을 더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i가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다 가장 시작 지점에다가 주소를 넘겨서 첫 번째 사람의 입력값을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 사람 입력값은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20 이렇게 해야 되죠. 세 번째 사람을 저장할 때는 플러스 40, 네 번째 사람 저장할 때는 플러스 60. 그러니까 20씩 커지는 거죠, 배수가. 그래서 20 곱하기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소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1씩 건너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뀔 때마다 20씩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20씩 1바이트로 20씩 건너뛰려면 곱하기 20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바이트씩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200바이트의 공간을 전체 200바이트 공간을 20바이트씩 10번 점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원래 이 표현이 요거잖아요. 요거랑 두개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20을 곱한 거랑 같아지려면 여기에도 20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여기도 20을 이렇게 곱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이제? 이만큼 저장을 한 거에 다 올바르게 나오겠습니다. 자,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면은 못 풀어요.
자, 그래서 문자열을 잘 다루시려면 포인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사실 이 20바이트짜리라는 게 없어요. 그죠? 자료형이 따로 없어요. 인트도 안 되고 캐릭터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새로 만들었죠. 캐릭터를 곱하기 20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20바이트의 공간은 1바이트짜리 20개인 어떻게 볼 수가 있다? 캐릭터 20개짜리 배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20바이트짜리 하나가. 한 사람의 이름을 저장하는 이 공간 하나를 우리가 캐릭터 20개짜리 배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10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시연해서 문법적으로 자, 요런 없는 20바이트짜리 없는 자료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배열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2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차원 배열에다가 우리가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쓴 거고, 이제 2차원 배열은 실제로 문법적으로 이거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에서 문법적으로 제공하는 게 이제 2차원 배열이라는 문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캐릭터 200개짜리 배열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이건 뭘로 볼 수 있다? 20개짜리, 캐릭터 20개짜리가 10개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2차원 배열을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써야 되지만, 이제 2차원 배열이라는 걸 알면 배열을 똑같이 선언을 해요. 이렇게. names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가 오죠.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은 저희가 이제 20바이트씩 10개를 쓰기로 했으니까 10개짜리라고 일단 배열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자, 배열에서 중요한 게 여기 자료형이죠, 자료형. 근데 기존의 캐릭터로는 안 되죠. 인트도 안 되고, 그죠? 이게 20바이트를 의미하진 않잖아요. 4바이트고, 1바이트고, 2바이트니까. 대신 캐릭터를 20개짜리 이렇게 하면 요거 20바이트짜리죠. 또는 인트를 5개야. 요것도 20바이트짜리죠.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일반 자료형 말고 자료형에다가 배열 형태로 자료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20개짜리, 캐릭터 20개짜리가 10개인 배열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시연화에서는 요 자료형 여기 뒤에다가 이 길이를 붙이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 보내버리냐면 이 뒤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정확히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10개짜리 배열인데 names2는 어떤 거 10개다? 캐릭터 20개짜리 10개다. 근데 뭔가 표현의 통일성 때문에 그런지 이 길이 역할을 하는 걸 여기에다 바로 붙이지 않고 이 뒤에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2차원 배열 문법이 탄생을 하는 거고요. 정확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names2는 타입이 뭔가요? 이때 대답할 수 있어야죠. 이걸 다시 이렇게 돌리면 정확히 캐릭터 20개짜리 배열 타입이에요. 배열 더 정확히는 포인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려면 이제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int AR라인 10개짜리. 요거 타입이 뭐다? int형 포인터 잖아요. 그죠?
이게 인트니까. 그리고 ARR이 뭐니까? 주소니까.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다 부르는 거고요. names2는 캐릭터 20개짜리 배열의 배열형 포인터. 여기까지 적어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앞에 포인터 앞에 붙는 형은 뭐다? 이 포인터가 사용될 때, 그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 ARR 가지고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무조건 인트가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names2를 가지고 찾아가면 뭐가 나온다? 무조건 뭐가 나온다? 캐릭터 20개짜리 배열이 나온다. 이거는 인트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그죠? 단지 이제 여기서 이 표현을 여기 뒤에다 붙이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C101 때는 좀 편하게 그냥 사용하시라고 이걸 행렬로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메모리상에서는 뭐 행렬 이런 거 없이 메모리는 다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내부적으로 메모리가 생김새는 우리가 names를 이렇게 20바이트씩 쓰는 것과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해서 쓰는 것이 동일해요. 단지 이제 문법적 표현을 달리해서 우리가 이 20바이트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문법적으로 선언해서 이 변수에다가 이 문법적 요소를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 차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 포인터 연산을 한다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 ARR 가지고 포인터 연산하면 이거 1 플러스 1 하면 뭐 나온다? 몇 바이트 이동한다? 4바이트 이동하겠죠. 인트형이니까. 그럼 names2를 가지고 플러스 1 하면 몇 바이트 움직이겠습니까? 캐릭터 20개짜리 배열형이잖아요. 20바이트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요 변수에 이 내포 시켜버린 거죠, 이 길이를. 자, 이제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실제로 이제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똑같이 저장을 해볼게요. 이건 1차원 배열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직접 만들어서 한 거고, 그냥 2차원 배열을 쏘면 scanf %s names i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요거랑 여기는 왜 이걸 안 붙이지? 이런 거 이거 안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printf로 %s 똑같이 names2 names2 2차원 배열은 names2죠. 그래서 i번째 36번째 줄에 이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잘 나오죠? 네, 자, 해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명 저장을 해봤고요. 사람의 이름을 저장할 때는 사람의 이름에 길이 상관없이 딱 정해놓고,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정해놓고 같은 크기로 계속 저장하는 게 좋다. 그래야 우리가 배열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앞사람의 길이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정확히 다음 거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하기 싫어서 일반적인 크기로 나누고 저장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사실 이해하는 게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뭐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자료 구조, 아직 자료 구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언어의 고급 문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료 구조는 이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안 되면 자료 구조는 손도 못 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구조를 본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하고, 자료 구조의 제일 기본 베이스인 리스트만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자료 구조예요. 그만큼 첫 번째로 만나는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좀 그만큼 근데 좀 많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게 자료 구조를 좀 그 인내해서 잘 넘어가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쪽에 속해서 한번 극복을 하시면 자신감도 많이 생기실 거고. 자, 여튼 지금 저희는 이제 시언어 고급 문법 중에 동적 할당 그리고 2차원 배열, 그러니까 배열과 포인터 관계 계속 하고 있죠.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는 사람의 이름, 문자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원래 목표가 주소로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름 먼저 저장을 해볼게요. 이름 먼저. 자, 주소록 저장 프로그램 문제 두 번째 문제고요. 자, 저번처럼 사람을 몇 명 저장할지 입력을 받은 다음에 나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름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사람의 숫자를 입력을 하면 이전에 이제 이름, 그러니까 나이만 입력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입력한 사람 수만큼 이름과 나이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AA 33세, 두 번째는 뭐 BB 50세, 세 번째 사람 CC 42세. 이런 식으로 나이와 이름을 같이 저장을 해주시는 겁니다.